공교롭게 요 네 군데 시장이 같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저는 지방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대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가 대구가 오르고요. 대구가 오르니까 구미랑 포항이, 원주, 강릉이, 광주가 오르니까 지금의 순천과 광양이 오르면서 지방의 중심 시장과 그 이후에 올라가는 비중심 시장으로 나뉘기 시작했고요. 그랬던 소형 아파트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는 그 지역에서 중대형들이 분양이 아주 잘 되기 시작을 하는 시간이 2013년부터였습니다. 이때 공교롭게 서울 수도권도 이제 전세가 차오르기 시작해서요. 소형 아파트들이 있는 시장들이 전세 매매 전환되기 시작을 했고요. 신도시 중에서도 분당이라든지 또는 평촌이라든지 또는 군포라든지 이런 5대 신도시 안에 소형 아파트가 있는 시장들이 제일 먼저 매매 전환되기 시작했고요. 서울에서도 전철 역세권이 많은 지역들이 기름 뉴타운 이렇게 신규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이 매매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중대형 위주로 분양권 위주로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서울 수도권은 소형 아파트로 전이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추세가 15년도, 16년도까지 이어졌고요. 서울 수도권도 15년, 16년까지 서울의 그 20평대가 전환된 지역에서는 중형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동구 렉스리라든지 이런 강남의 소형 아파트들도 요 시기에 반등을 했고요. 이제 드디어 16년도부터 해서 요 두 칸은 서울의 소형이 수도권의 소형이 많이 올랐던 시간. 왜 많이 올랐다고요? 전세란 때문에. 그리고 요 나머지 16년도부터의 모습은 우리 아는 것처럼 이때까지 매매 일변도로 해서 16년 8월 달에 사실 조정대상 구역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왔었고요. 그리고 17년도 5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시장은 다시 기대감에 휩싸이면서 약 2년 반 정도 수도권 위주로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지방시장은 이제 약간 좀 침체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때가 언제랑 아주 유사한다라고 본다면 이때가 요기 시기랑 아주 유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비싼 데부터 싼 데까지 왔는데 최근의 패턴은 이렇게 싼 데에서 비싼 데로 올라가는 소형 아파트로부터 중대형 아파트 분양권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대형이 올라가는 이유는 왜 그런가? 중대형 지역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확신, 1년, 2년 정도에 상승한다라는 확신이 나타났을 때 중대형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요. 이렇게 지금은 소형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아니, 싼 지역을 사야 됩니까? 좀 비싼 지역을 사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최근의 흐름은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역세권에서 우리 중대형이 많은 지역 있죠? 주거 중심지, 부촌, 우리가 아는 중대형이 많은 중심 주거지로 지금 현재까지 이런 추세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뭘 사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솔직하게 지금은 많이 오른 녀석들은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지금은 적게 오른 녀석들 중에 중심지 안에 있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계속 순환한다라는 겁니다.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출렁출렁 거리는 모습도 분명히 나타나지만요.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떠한 또 되게 공교롭게 2008년부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던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우리 삼성전자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가는 이러한 중대형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약간 어느 쪽으로 갈까요? 싼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직도 비싼 곳이 남아 있을까요? 이 사이에서 지금은 시장이 좀
그 논란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싼 시장이 조금 더 내려가지고 싼 시장이 많이 안 올라준다면 시장은 많이 빠진 쪽이 싸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로는 우리가 많이 빠졌던 강남부터 좀 반등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중심지가 얼마나 내려가는지 저렴한 지역의 전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죠? 전세, 입주 물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살아날 것 같고요. 6월 이후의 시장 추이가 앞으로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장의 모습을 미리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통화를 많이 했다 보면 작년 9.13 대책 때문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굉장히 많이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2채 이상 되면 지금 많은 지역에서 거의 대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출이 되더라도 조건부 대출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많이 좀 줄여놓은 모습들이 시장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폭을 많이 줄인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논란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요. 자, 뭐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 수도권이 조금은 현재 더 올라갈까라고 봤을 때 무거운 축이 되는 재건축은 현재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얼만큼 가느냐가 더 관건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10년 정도의 시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 조금은 긴 흐름들을 좀 이렇게 추세라고 하나요? 그런 흐름들을 좀 관찰할 수 있어서 그냥 한두 달 또는 1년, 2년 정도 투자해 본 모습보다는 큰 꼭지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라고 하면요. 조금 과거의 역사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대형은 몇 평이에요? 네, 중대형 아파트는 33평 또는 우리가 아파트는 계단식과 복도식으로 나누는데 요즘에 복도식 아파트가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계단식 아파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대형이라고 하면 계단식 아파트들을 의미하고요. 보통은 33평대 이상을 얘기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찾는 모습이 아이돌 같아요. 네, 부동산계의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하기 조금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약간 동안이어가지고 요즘에도 30대 후반이라고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따로 선물 드릴 수는 없고 다음번에 뭐 연락처 남기시면 여기 다들 보실 테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커피를 한 잔 쿠폰을 보내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시장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보통은 최근에 1, 2년의 흐름을 가지고 앞을 많이 예측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시장이 사실은 이렇게 오른 지 몇 년 이상 되는 시간, 뭐 적어도 한 4, 5년 이상 시장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이제부터는 조금 적게 오른 녀석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이 2013년도부터 서울의 집값이 각각의 몇 번의 구간, 여기 보면 5번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대마다 어떠한 집들이 올랐고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위에는 차트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선이 나와 있고요. 이 아래에는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를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을 약 한 9년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강남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시간이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2009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지금 현재
반등이 하고 나서 2019년도가 2010년도랑 아주 유사하다라고 봤을 경우에 만약에 거래가 많이 안 돼서 금매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요. 연말 되면 이런 금매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이 약간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에 또 보여지기도 하고요. 일단은 여지껏 언제부터 올랐냐면 13년도부터 시장은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19년도니까 몇 년 정도 올랐냐라고 하면 5년 6개월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안 오르는 모습들 또는 최근에 헬리오시티 때문에 전세가 내려가는 모습들 또는 공급 물량이 많아서 시장이 처음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올해 시장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도 돼서는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더 머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각각의 연말에 2012년 연말에도 여러분 기억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2월 달에는요. 무조건 10에서 15% 정도 가격이 연말에 몰리면서 급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약간 출렁거렸다가 그 다음 해에는 전세가 엄청나게 많이 몰리는 시간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6월 정도부터는 매매보다는 전세를 머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시장으로 연말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 19라고 적어 놓으니까 여긴 또 20이라고 적고 싶고 여기는 또 21이라고 적고 싶고 여기는 22라고 적고 싶은데 22년 5월 달에 저희 대통령 선거가 있죠. 공교롭게 또 이게 또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또 약간 좀 이렇게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지워야 돼. 지워야. 시장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요.